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국도화학이고요. 국도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나 경화제 폴리올 수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국도화학은 에폭시 수지 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함으로써 글로벌 1위 에폭시 수지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에폭시 수지에 대한 이슈에 따라 가지고 국도화학에 대한 매출이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는 현재 이 에폭시 수지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폭시 수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스프레드부터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 스프레드가 이제 22년도부터 24년도 현재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폭시에 대한 가격이 수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까라고 보게 된다면 이 원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ECH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공급 과잉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에폭시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재료 ECH는 생산량이 늘어났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전 세계 판매 생산량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작년 2월 달 이후부터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류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바이오 디젤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바이오 디젤에 대한 부산물인 글리세린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 내 글리세린 기반 ECH 설비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이제 ECH에 대한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ECH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해서 ECH에 대한 판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이 에폭시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 판가락으로 이 에폭시에 대한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에폭시에 대한 이 스프레드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화학이 에폭시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과 같은 매출을 올리기에는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이 미국이 한국산 에폭시 수지 견제에 나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에폭시 수지를 견제 왜 선할까 보게 되냐면은 이제 이 에폭시 수지 쪽에서는 국도화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 뒤에 따른 기업이 어디냐면은 바로 미국 에폭시 수지 생산 업체인 올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린이 5개국에 대해서 무역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린 같은 경우는 2024년도 4월 3일 날에 미국 에폭시 수지 업체 생산업체의 특별의 일환으로 이 에폭시 수지와 관련된 5개국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청원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올린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청원서가 중국과 인도와 한국과 대만, 태국에서 특정 에폭시 수지를 불공정하게 수입해가지고 미국 자국 내 에폭시 수지 산업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자국에 대한 에폭시 수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최대 69% 상당의 관세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세 여부 검토했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금호석유화학 자회사인 금호PMB화학과 국도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언제 시행하게 되냐면은 이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관세 조사를 착수했고 제소 후 45일인 오는 5월 20일까지 예비 판정을 내리고 28일까지 상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무부의 판정을 거쳐 잠정 관세가 매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판정까지는 약 남은 기간이 약 5개월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반덤핑에 대한 관세까지 국도화기 부과가 되게 된다면은 가뜩이나 에폭시 수지에 대한 이제 스프레드가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이 팔아도 전과 같은 이율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는 국토확인 측면에서는 이제 매출액 측면에서 타겟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국도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날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국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폭시 수지와 관련된 이제 건설업과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인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일 날에 이제 연방정부 임시 예산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결국 임시 예산에 대한 결과가 어떤 거냐면 이 전체 예산 규모 중 47조 6,576억 8만 루피 약 5,812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금액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항목에서 편성 금액은 약 1,440억 달러로 전년 대비보다 11%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인도가 어떤 힘을 주고 있는 사업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에 대한 주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 주거 쪽에서는 증가하는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2천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고, 철도 쪽에서는 이제 4만 개 일반 철도 차량이 고속철도로 표준으로 전환이 되고, 항공에서는 인도 지역 공항 개발에 따른 기존 공항 확장 및 신규 공항 신설이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주거 쪽에서는 이 인도가 힘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 대도시에 사는 비율이 33%인데 2030년도가 되면은 7% 증가해서 4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를 이제 모두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주거에 대한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주거와 철도, 항공을 인해 가지고 이 건설 인프라가 인도에서 점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에폭시 소재를 이용한 페인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페인트 분야에서는 국도학이 인도 쪽에서 괜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이런 부분에 점점 더 투자할수록 국도학에 대한 매출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국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학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학은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저점인 35,500원 부분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본전 심리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소폭 눌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 부분에서도 단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특별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돌파해 줬으면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 돌파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눌리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결국 이 하락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단기 이평선인 5평선, 10평선, 20평선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60평선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급상승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상승 시나리오보다는 약간 관망을 하게 되면서 이 저점 부근을 지켜줄지 말지를 이제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국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